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주호입니다. 굴뚝 없는 황금 산업으로 불리는 고부가 가치의 서비스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회의나 전시회 혹은 박람회와 같은 대형 행사를 국내에 유치하고 이와 관련된 참가자들을 관광시장과 연계하는 바로 마이스 산업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커서 최근에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 리더는요. 한국마이스협회 김응수 회장을 모시고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의 중요성과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마이스협회 김응수 회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한국마이스협회 7대 회장에 이어서 이제 지난해 8대 회장까지 연임에 성공하게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8대 회장직을 맡은 지도 1년이 지나셨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리 마이스 산업이 신성장 정도 산업이면서 네. 능복합 관광의 또 핵심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핵심 산업을 갖다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재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도 많이 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가 나가야 될 길과 또 방향 제시, 또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2년 동안 더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무겁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상당히 기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한국 마이스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긴 했는데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마이스 산업이 무엇인데?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물론 예, 일단 언론고시를 공부하다 보면요. 필수 항목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만 일단 마이스 산업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마이스 산업은 복합으로서 M이 미팅, I가 인센티브 투어, C가 컨벤션, E가 익스비션 해서 국제회의와 인센티브 투어와 그 다음에 국제회의나 메가 이벤트, 그 다음에 전시나 우리가 이벤트를 합성어를 총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마이스 산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지정되면서 지금 다양한 산업군과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광을 받고 있죠. 네. 또 한편으로는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회의도 유치하고 세계 정상들이 우리가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서울에서 이번엔 여기서 하시죠. 이런 식으로 회의도 유치하고.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 기구가 있고 네네. 또 국제 협회가 있는데 그런 행사를 유치해오는 역할도 하고 네네. 또 유치를 하고 나서 실적으로 공항에서 영접을 하고 가서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기획하고 네. 또 만찬을 하고 거기서 투어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쇼핑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이제 직접 하지만 그거를 이제 마이스 산업 쪽에서는 대신 해주는. 그런데 그 마이스 산업 협회는 그럼 그 산업 가운데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협회는요? 자, 마이스 산업 협회는 저희가 2003년도에 지금 생겼고 네. 또 2004년도에 정부의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제회의 전담기구라는 그런 제도를 칭호를 받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이스협회는 업계의 이익을 갖다 대변하고 도모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업계 진출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홍보 활동, 네. 또 마이스를 또 제대로 많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전략과 해외 홍보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마이스협회가 정부기관과 학계와 연계해서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이제 그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제대로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그 업체들도 또 연결해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하고 계시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인재 육성도 물론이지만 또 행사를 기획해서 업계에서 네네.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또 인재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역할도 협회에서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마이스 협회는 어떤 곳들이 회원사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마이스협회는 총 268개의 회원사를 갖고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 잘 알고 계시는 한국관광공사, 네. 그다음에 지역관광공사, 예를 들어서 인천관광공사나 경기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등 지역의 관광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그다음에 이제 베뉴로서 코엑스나 킨텍스, 백스코, 엑스코 등 이런 컨벤션 센터를 할 수 있는 베뉴.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있죠. 그래서 뭐 한림대학교가 있던 경희대가 있던 한양대가 있던 이런 교육과 연구기관들. 그다음에 이제 단체, 그래서 문화재단 등 네. 이렇게 공공성을 가진 곳이 약 한 70여 곳이 있고 또 업계가 약 15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 종류도 PCO나 PEO,
그다음에 여행사 이렇게 다양한 직군들이 돼 있고 최근 네네. 들어서는 이제 서비스 업계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위해서 시스템이나 장비, 그다음에 이제 쇼핑할 수 있는 거, 기념품 사업 이런까지 해서 사실은 마이스협회 268개의 직군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군들이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총 망라해서 함께 회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많은 회원사들과 그리고 공기업들까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에서 국제 회의도 유치하고 그걸 관광으로 유치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마이스 산업협회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8대 회장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8대 회장까지 연임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다라고 구상하셨던 일들이 있나요? 예, 당연히 이제 8대 회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네. 가지 다양한 걸 새로 또 마음가짐도 하고 있죠. 네네. 그중에 제가 가장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 마이스 산업 아직 잘 모릅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네. 마이스 산업의 대중화를 시키자. 또 마이스 산업의 대중화된 걸 세계화로 가자. 그리고 이거를 산업화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해주는 소득 증대 역할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선거 공약에 나섰죠.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이제는 마이스 산업의 1차 산업인 농촌 산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농촌 관광제안을 활용해서 국제 포럼을 연계시키고 그리고 6차 산업인 체험과 서비스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산업군을 가고 있고 최근에 지금 화두가 되는 4차 산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미 2년 전에 우리 마이스업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이제는 4차 산업을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으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이스가 앞장서고 세계의 교류와 이거를 함께 해줘야 된다. 그러므로 해서 대한민국의 마이스 산업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공약이기도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마이스가 그렇게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마이스 협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마이스 산업의 현 주소와 경쟁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마이스 산업들은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위치에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의 마이스 산업 정말 한 3년, 3, 4년 이내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네. UIA라는 국제회의 개최 건수로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2016년 말 기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마이스가 3년 동안에 많은 인력이라는 전문 인력이 많이 양성이 돼 있었고 또 대한민국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 한다면 하지 않습니까? 네. K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마이스인들은 특히 그런 글로벌 마인드와 열정이라는 이런 부분은 무기로 갖고 해외 나가서 상당히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한 결과 많은 행사를 유치를 해왔고 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약 한 957건 정도 유치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1년에요? 해오면서 1년에 해오면서 대한민국 마이스가 명실상부하게 네.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뚝 서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융복합화라는 이런 화두를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네. 또 싱가포르나 일본, 중국 등 지에서 바로 그런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많이 오고 있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이 상당히 발전된 계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혹시 아쉬운 점은 없으십니까?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우리나라가 산업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컨벤션 센터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네네. 사실 대형 행사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우란 그룹이 왔을 때 네. 10,000명이 넘는 행사를 유치하려고 하니까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주차장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 이런 역할들. 네. 그만큼 우리는 아직도 베뉴나 인프라가 아직 덜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데 물론 대한민국 땅이 좁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네.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중심에 서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마이스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인프라 구축을 한다면 좀 더 많은 행사를 유치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도 상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 마이스를 위해서 10,000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라고 하면 평소에 이제 자리가 공백이 나니까 그것도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맞습니다. 인프라와 연결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어찌됐건 이제 요즘에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그 주요 국가가 유럽에서 아시아로 좀 옮겨오고 있다고 해요. 그 배경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뭐 경제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네. 모든 세계의 경제와 정치가 아시아권 중심으로 많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미주나 유럽이 경제 성장이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고 네네. 또 해외적인 대기업의 그 투자가들이 전부 다 아시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발맞춰서 국제행사도 마이스라는 그런 주제로 갖고 아시아권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이유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여태까지 유럽은 컨벤션이라는 중심으로 네. 또 전시라는 중심으로 이렇게 행사가 진행해 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복합어인 마이스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복합 융복합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국제 행사뿐이 아닌 복합적인 쇼핑과 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런 산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주에서 이런 융복합할 수 있는 산업군 이런 네네. 거를 많이 배우러 한국으로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도 자연스럽게 한국 유치가 쉬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마이스 산업이 일자리 창출에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마이스 산업, 그러니까 국제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사실 마이스 산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이고 네. 신기술 산업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모든 걸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시켜야 됩니다. 창의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이스 업계는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업계는 많은 업계가 새로 창업을 하고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왜? 마이스가 이렇게 부각을 받고 중심을 받고 있는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 이제 불과 한 4, 5년 정도뿐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는 계속 창출되고 있는데 사람은 없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고민입니다. 네. 우리 업계에서는 사람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 마이스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네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마이스를 알으면 마이스를 활용하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창출은 자동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가 생기는지가 좀 궁금한 건데요. 그 국제 행사를 저도 이제 참가를 해보면 스텝이라는 명패를 단 그런 분들이 꽤 젊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자원봉사 혹은 아니면 그 행사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만 또 일하시는 게 있어갖고 이런 그 단기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 일자리가 또 따로 존재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네네. 스텝이라 짜이는 부분들은 많이 보이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실적으로 안쪽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 행사를 유치하려면 유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네. 유치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유치를 하려면 그냥 전문가가 아니고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전문가가 또 필요합니다. 네. 또 기획을 하려면 기획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모든 거는 기획과 개발과 이런 함께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운영료는 일반적인 스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네. 진짜 마이스 업계의 인력이라는 것은 기획과 그다음에 개발과 마케팅과 디자인과 네. 시스템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상시 비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도 마이스에 입문한 지 불과 10년뿐이 안 되는데 직원 수가 정규직만 83명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이스 업계가 지금 연간 예를 들어서 50여 개씩 생긴다면 한 회사에 우리가 50명씩만 잡아도 네. 2,500명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얘기한 단기 인력에 대한 부분은 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단기 인력에 대한 부분, 계약직 인력까지 합친다면 정말 많은 일자리가 되겠죠. 네네. 근데 마이스의 일자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스 산업의 일자리는 마이스가 커지면 여기에 부가적인 음식점, 쇼핑, 네. 서비스하는 업체들 동시적으로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쪽에 일자리가 창출되겠죠. 네네. 마이스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그 기업에 대한 일자리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보다 몇십 배 많은 일자리가 더욱더 창출된다고 생각하셔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 그 행사에 참가한 인원들을 또 쇼핑이나 관광까지 연결을 시키려면 그 전문 용어뿐만 아니라요. 그 해당 국가의 그 언어까지도 다 통달하는 굉장히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한국 마이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협회에서도 그런 인재 육성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마이스 산업의 인재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그 전문 인력이라는 게 필요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자,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 학생 청년층에 대한 부분, 또 업계에 입문해서 교육받는 부분들 다양하게 돼 있는데 네네. 그래서 초급 과정, 중급 과정, 상급 과정, 또 대학생에 대한 취업 아카데미라고 해서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마이스에 대한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것들이 지역별로 수도권 지역과 지방 지역 또 나눠서 하고 있고요. 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이스 아카데미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이스에도 행사가 보면 기획부이라는 게 있고 네. 또 여행이라는 부분, 투어에 대한 관광에 대한 부분이 네.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 지원부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한편은 CS라고 해서 글로벌 매너나 네네. 에티켓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따로 해서 전문 지식을 알려주는 부분도 있고 종합을 해서 아예 3개월 코스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한국마이스협회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마이스에 입문하기 위한 과정들을 토탈로 종합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의 마이스 산업이 아주 빠른 시간 동안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 인정을 하면서도 한국 마이스 산업이 추가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국가 경쟁력에 좀 이바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좀 아쉬운 점으로 산업과의 연계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표준을 우리나라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자,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이 지금은 UIA 기준 세계 1위까지 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다른 나라에서도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글로벌 경쟁에서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을 표준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의 기준에 있어서는 이제는 마이스는 단순히 서비스 산업이 아니고 산업하고 연관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산업이든 바이어는 오해되지 않습니까? 네네. 또 세계 교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이스는 사람이 하는 거 교류를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또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마이스가 거기에 중심이 돼 있어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거고 네. 또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이 지금 추진하는 거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 자원에 있어서 네. 지금까지는 단순히 패키지 관광 어떤 특수 목적 관광이라는 걸 하고 있었지만 네. 저희가 생각하는 관광은 이제는 1차 산업과 6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농촌 관광 자원을 체험 서비스와 함께 그리고 쇼핑 문화와 함께 하나로 묶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마이스의 산업 연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에 가장 특화를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섬관광이라는 주제로 해서 섬이라는 주제에서 섬의 지금까지는 발전 방향과 이런 것만 생각해 왔는데 네. 우리 마이스 협회에서는 섬의 발전 플러스 섬의 관광 자원 네. 또 섬에서 여러 가지 체험 활동, 해양, 섬을 가기 위해서는 안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하나로 묶어 융복합 마이스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9월 달에 여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이스를 산업하고 연관시키고 또 전 하나의 산업이 아니고 여러 개 산업을 엮는 그런 거에 앞으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고 세계적으로 마이스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형 마이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난 3월에 한국 마이스 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를 잘 마무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이 아시아 태평양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 이게 어떤 행사였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아시아 태평양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해서 네. 행사를 치렀는데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스 연례총회 및 마켓플레이스라는 걸 갖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네.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확대를 시키고 또 비즈니스 산업화 쪽으로 많이 넓혀갔고 네. 그걸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가장 성과 있던 거는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약 400여 건의 우리가 행사를 상담을 하고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발생이 됐고 또 지금 우리나라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군들이 함께 모였고 아시아 태평양에 인바운드를 하고 있는 여행사들 네. 또 인센티브 투자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분들 대량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와갖고 저희랑 함께 교류하면서
이런 성과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마이스 산업 발전에 있어서 이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이 네. 정말 최고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이런 칭호를 많이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거를 확대해서 아시아 태평양에 많은 마이스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여행사가 참여를 하고 대한민국의 여러 각 산업군들이 함께 참여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마이스 행사로 우뚝 나게끔 만들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참 빠른 시간에 한국의 마이스 산업도 발전을 해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의 도움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마이스 산업협회에서는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정부에 바라는 점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참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마이스 산업이 정말 급성장을 하고 이렇게 산업의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통계 기능에 있어서 산업별 분류 코드에는 마이스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아무리 다 찾아봐도 마이스 용어가 없는데 네네. 이 통계 기능에 마이스가 들어가 있어야지 모든 일자리 정책이나 아니면은 어떤 정부의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마이스 부분에 할애가 됩니다. 우리가 정부 예산에 있어서도 마이스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빠져있는 부분이 상당히 네네. 많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네. 지금은 전시 컨벤션 산업, 컨벤션 전시 산업으로만 분류가 돼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이스란 용어로 분류가 돼야 되고 거기에 각 다양한 산업군들이 세항구조로 분류가 돼야지만 제대로 지원 사업과 함께 뭔가 확장성을 갖고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정부 간에, 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 네. 또 지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 네. 자, 정부와 정부 간은 문체부와 산자부, 그리고 뭐 기획재정부 이렇게 서로 융합이, 서로 협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또 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 함께 협업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는 도와 각 시군단위, 이런 말씀드리기 좀 정말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당이 틀리면 서로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 자, 거기서 싸움에 있어서는 가장 힘듦을 겪는 것은 바로 우리 업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을 돼줘야 되고 중요한 정책인 것만큼은 우리 다 당을 떠나서 모든 부분에 서로 협력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게 두 번째 어려운 점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네네. 사실 국제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또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적인 우뚝 서는 마이스의 국가가 되려면 네. 우리 해외 나가서도 많은 홍보 활동도 해야 되고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국제 기구도 자주 가서 우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고 네. 또 관의 역할이라는 게 있고 우리 민간인 협회와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 협회와 민간 기업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이 크게 더 현재보다 많은 확장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마이스 업계에서는 간절히 바란 마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한국 마이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협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웅수 회장님을 모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회장님이 꿈꾸고 계시는 한국 마이스 산업의 발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정말 우리 마이스 산업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는 마이스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마 마이스를 아시는 분들이 뭐 한 20, 30% 정도뿐이 안 된다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마이스를 대중화를 시키고 그리고 마이스를 세계화를 시켜서 정말 대한민국 경제 발전은 마이스가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그날을 저희는 꼭 만들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마이스가 정말 리딩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는 반드시 우리는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하는 협회, 한국 마이스 협회랑 함께 간다면 절대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 마이스 협회에 가는 길을 눈여겨보십시오. 저희는 반드시 해낼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더 리더는요,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마이스 산업이 양적 성장을 넘어서서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었는데요. 김웅수 회장의 말처럼 마이스 산업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한국형 산업 모델로 만들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 길에서 한국 마이스 협회의 역할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 마이스 협회 김웅수 회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